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성 폐질환, 크게 두 가지 질환 있죠. 폐렴이랑 결핵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렴부터 할게요. 폐렴이라고 하면 폐에 이제 염증이 생긴 질환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제 폐포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그래서 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특정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여기 이렇게 폐포가 뽀글뽀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 폐포의 염증 우리가 이제 주로 가장 흔한 균이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뉴모니아, 폐렴구균이죠. 이 폐렴구균에 의해서 여기 폐포에 염증이 이렇게 뽁 발생하면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삼투압이 증가해서 안쪽으로 염증성 물질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찰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는 공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삼출물이 이렇게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게 이렇게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특히 스타필로코커스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폐보다는 한쪽 폐의 한쪽 로브에 집중하는 이 로발 콘솔리데이션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정상적인 공기가 없고 이렇게 약간 액체가 찬 것 같은 이런 콘솔리데이션이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콘솔리데이션 뿌옇게 흐려지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걸 보고 폐렴이다를 우리 속으로 머릿속으로 임프레션을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다 라고 임프레션을 잡을 수 있는 힌트는 일단은 발열이 있어야겠죠. 염증성 질환이니까 발열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호흡기 감염이니까 기침이나 화농성 객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호흡기 쪽 염증인가 라고 의심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 이제 수포음이 들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물이 차 있으니까 그 정상적인 숨소리보다는 약간 물이 뽀글뽀글하는 수포음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쪽 폐의 한쪽 부분에 침투하는 경우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편측으로 수포음이 들릴 수 있다. 이게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제 콘솔리데이션이 보이면 뭔가 뿌옇게 흐려진 것 같은 전반적으로 물이 찬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 너 폐렴이구나를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너 폐렴이구나 이렇게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폐렴이다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정형 폐렴이라고 부르고 시험에 90%는 이 정형 폐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폐렴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임프레션을 잡았지만 확실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배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객담을 그람 염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감수성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배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진이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항생제를 넣을 수 있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떤 항생제를 네가 쓸 수 있을까? 그거 너 알고 있니? 이거가 시험에 나옵니다. 항생제가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항생제를 고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렴이다라고 하면은 원인균은 S 뉴모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는 거는 S 뉴모니에 가장 잘 듣는 세포벽이 있는 세균이니까 베타 락탐 계열, 그 다음에 여기에 요즘에는 락타메이즈를 많이 만드니까 베타 락타메이즈 이니비터를 한꺼번에 넣는 이런 세트를 가장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99%는 S 뉴모니이지만 1%로 다른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코플라즈마라던가 레지오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대부분은 우리가 정형이지만 1%의 확률로 정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비정형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포벽이 드라마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베타락탐에 잘 효과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마크로라이드나 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플루로퀴놀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플루로퀴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 99%는 정형이지만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타락탐에다가 이건 무조건 넣어야죠. 왜냐하면 99%는 S 뉴모니아일 테니까 베타락탐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마크로라이드까지 넣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거 쓸래 밑에 거 쓸래 너 100% 확신해 아니면 1% 가능성 있어 를 문제는 없어요. 베타락탐 뭐 아목지실린 클라블로네이트라던가 뭐 이런 세트나 아니면 베타락탐에 마크로라이드까지 추가하는 선지 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플루로퀴놀이죠. 쿠이놀인가? 쿠이놀론. 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선지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쓰는 이유는 99% 정형일 거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가장 적은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증 폐렴일 경우죠. 환자가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지금 당장 항생제가 들어가야 돼. 근데 네 비정형이면 어떡하려고 정형을 쓸래? 정형만 쓸래? 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쓸 수 있죠. 왜냐면은 얘는 비정형까지 커버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정형과 비정형 모두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중증일 때는 중증 감염일 경우에는 단독 항생제는 대부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내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광범위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병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락탐에다가 FQ를 추가하는 그래서 여기도 또라고 하기보다는 베타락탐에다가 마크로라이드를 추가하는 요 두 가지가 특히 얘가 잘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일 경우 야 중증이 아니야 숨이 안 넘어가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중증이다 그럼 얘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얘가 안 됩니다. 나머지도 상관없고 FQ 단독 안 돼요. 베타락탐에다가 FQ를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증 폐렴 이렇다면 그러면은 중증 폐렴의 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중증 폐렴이다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증 폐렴의 인디케이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걸 뭐라 그러죠? 클래시피케이션? 하여튼 중증 폐렴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컬브 65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다음에 컴퓨전, 의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유리아, 다음에 레스피레토리 레이트,
BP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퓨전, 의식 저하,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혹은 유레아, BUN이 20 이상이거나 레스피리토리 레이트가 비노흡이 있으면 30 이상이거나 BP가 90 이하거나 혹은 비환기가 60 이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이러한 조건에 하나를 만족하면 각각 1점씩이에요. 그래서 3점 이상이다. 그럼 우리는 중증 폐렴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흐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발열도 있는데 기침 객담이 있어. 편측 수포음에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콘솔리데이션이 있다. 그럼 정형 폐렴이네 하고 가끔씩 객담 그람 염색이나 배양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항생제를 고르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중증인지 중증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커브 65를 이용해서 중증인지 기본인지를 구하고, 중증이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써야 되고 기본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고르는 건 없어요. 너 이거 쓸래 이거 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거나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흡인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인 폐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물질이 입에서 기도를 통해서 호흡기 쪽으로 넘어간 흡인이 일어난 폐렴이다.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흡인 폐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제 구강에 있는 이물이죠. 구강에 있는 감염균인 세균이 현기균들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 이 현기균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베타락탐인데요. 이 베타락탐과 베타락탐 에이지 인히비터 중에 특히 현기균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암피실린, 썰박탐은 유명하죠. 현기균을 커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암피실린, 썰박탐을 쓰니까 이거를 쓰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흡인 폐렴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 시험에 베타락탐, 백타락탐 에이지로 이게 출제되긴 하지만 이거 쓸래 다른 베타락탐 쓸래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맛만 보시면 되고요. 흡인 폐렴의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폐농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실제로 지금 이물질이 들어간 거니까 안에서 앱세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CT를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봐도 앱세스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폐렴 증상에다가 앱세스가 보이면은 우리는 이거 농량이네, 폐농량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폐농량이 생기면 안쪽으로 조직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광범위한 조직 괴사를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를 쓰는데요. 베타락탐에다가 유명하죠? 조직 괴사를 포함한 현기균에는 클린다마이신을 쓰니까 클린다마이신 요거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얘는 사실 조금 모르셔도 되고요. 얘는 아셔야 됩니다. 클린다마이신이나 혹은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베타락탐은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그람 네거티브를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셉트리악선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아셔야 되겠다. 폐농량을 형성했으면은 셉트리악손과 클린다마이신을 사용하는 이렇게까지 세 가지죠. 기본, 중증, 폐농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항생제를 쓰실 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폐렴의 합병증 느낌인데요. 약간 합병증 느낌입니다. 다른 염증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폐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여기 안에 폐포 때문에 삼출물이 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폐염은 이렇게 한쪽 부분에 전반적으로 퍼지더라도 조금 남겨놓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전체 폐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폐에 염증성 폐 부종이 올 수 있는 거죠. 물이 차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빈대 없이 전체적인 콘솔리데이션, 이걸 이제 디프즈 오페시티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이 전체에 물이 차버리는, 이렇게 염증성 폐 부종이 발생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염증성 폐 부종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급성으로 일주일 이내로 호흡 곤란이 오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뭔지보다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 폐렴의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뭐 기침, 발열 있고, 기침, 객담 있고, 그다음 뭐 수포음도 들릴 수 있고요. 플러스 극심한 호흡 곤란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줄 건데 특정한 로발이라던가 국소적인 콘솔리데이션 아니라 전체에 디퓨즈한 오페시티를 줄 거다. 야, 이거 완전 폐 전체가 뿌옇게 흐려졌네. 이걸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실한 진단 기준은 뭘 주냐면은 PaO2를 줄 건데, PaO2는 막 예를 들어서 고압 산소를 때려버리면 조금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FiO2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보정한 게 300보다 이하면 우리가 진단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폐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거 ARDS구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사실상 요거는 힌트고요. 이런 힌트를 보시면서 ARDS인가를 보시고 요걸로 진단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요게 확실히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PaO2가 떨어진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주면은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조금 빡센가 봐요, 이 질환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 저하를 호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답은 기도 삽관 및 기계 환기. 물론 비유광도 비강내 산소 공기나 산소 마스크가 답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식이 저하되어 있으면 기도 삭감 및 기계 환기 하잖아요. 대부분은 이 기도 삭감 및 기계 환기가 답으로 나온 경우가 많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대 환기할 때 뭔가 조건이 조금 있어요. 호기 때 압력을 조금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고 폐 부피를 조금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몇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폐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요걸로 폐렴 의심하고 배양하고, 항생제가 이렇게 있었죠. 이 중에 어떤 항생제를 고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병증 느낌으로도 요거 확인해서 진단하고 산소 준다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자, 결핵이 뭐야? 라고 하면은, 마이코박테리엄 튜버클로시스죠. 그래서 MTB에 의한 만성 유가종성 감염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핵의 이제 보통 다른 염증과 가장 특이 있는 점은 이제 만성적으로 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 결핵균을 못 죽이면서 유가종을 형성하는 감염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폐에 국한돼서 지금은 호흡기 얘기할 거니까 호흡기 쪽으로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기관지가 이렇게 있고 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결핵이 폐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폐결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시험에는 대부분 이 친구를 메인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따라서 기관지를 공격한다. 이 기관지를 공격하면 우리가 기관지 결핵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여기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기 쪽 레스피레토리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고 혈액 여기도 막 이렇게 브론키아 아테리나 이렇게 막 혈관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혈관을 따라서 전체 폐 그리고 다른 전신으로 쫙 퍼지는 걸 우리가 좁쌀 결핵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이 친구를 메인으로 공부하고 이 나머지 두 친구는 이 폐결핵과 얘와 우리 메인과 어떻게 다른지에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폐결핵부터 말씀드릴게요. 폐결핵, 펄모널리 튜버클로시스. 이 친구는 폐의 실질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겠죠. 기침이나 객담, 그리고 얘가 혈관을 건드리면 객혈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유가종성 감염이기 때문에 전신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인 미열, 그다음에 특히 야간 발한, 굉장히 특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 같은 전신적인 호흡기 증상에 전신 증상이 동반되면 우린 결핵인가? 를 생각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는 건 보통 체스트 엑스레이나 CT인데요. 여기까지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싹 보면은 이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호기성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좀 풍부한 이렇게 상부에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네요. 여기 폐 상부를 조금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핵의 체스트 엑스레이 특이 성인이 뭐야? 이러면은 폐 상부의 컨솔리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캐비테이션 형성할 수 있다. 유가종에 의한 캐비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었죠. 네. 상부에. 자, 그 다음에 CT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선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드시죠? 그걸 우리가 tree in bird라고 부르는데 기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세기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기관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결핵균이 얘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에 염증성을 맞추면서 좀 비대해지는 거죠, 기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이렇게 또 비대해지고 요렇게 염증을 형성하면서 비대해지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tree in bird라고 부르는데요.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 상부, 그래서 보통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체스트 엑스레이 폐 상부를 자세히 보겠죠. 거기에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캐비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CT에서는 우리가 tree in bird라고 불러서 이렇게 알갱이가 박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겠다. 자, 그러면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서 야, 이걸 보고 네가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객담이죠. 객담으로 이제 결핵, 이 한글로 객담 항상균 도말 검사래요. 항상균 도말 검사. 이제 AFB 스테인이죠. 스미어라고 볼게요. 도말 검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말 검사 이렇게 항상균 보이죠? 염색이 되는 항상균을 보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주로 이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확진을 위해서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 PCR이죠. 그래서 PCR을 진행을 해야겠다. 약간 선별, 다음에 확진. 이렇게 이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균 도말 검사잖아요. 얘는 이제 항산균을 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PCR이니까 얘는 이제 결핵인지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포지티브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PCR에서 네거티브가 나왔어. 그 말은 결핵균이 아닌 항산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결핵 항산균 NTM을 의심해 보겠다. 이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보고 의심해서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와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를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검사 결과까지 이렇게 주어주시면 비결핵 항산균이 진단명입니다를 아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로 검사를 고르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치료는 이라고 물으면은 항결핵제죠. 나는 국시만 통과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항결핵제다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또 세부 내용을 조금 하자면은 항결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소나자이드, 그 다음에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하나가 뭐였죠? 에탄부톨,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2개월 동안 2개월간 이걸 쓰는, 보통 우리가 2Hz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이제 내성 검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4개를 다 쓰겠다 2개월간. 그 다음에 사제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개월간 이렇게 이소지나나이드랑 리팜핀을 쓰겠다. 리팜핀에 만약에 내성이 있으면 에탄부톨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2Hz 포헐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HRZ 얘 같은 경우에는 간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간 독성이 나오면은 일단 모두 중단입니다. 모두 중단해서 그 다음에 간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간 치료하고 간이 치료가 다 됐다면 이제 하나씩 재개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독성인 경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성이 생겼어. 내성이 있으면 그 약을 빼고 그거 대신에 플루로퀴놀 같은 키놀론 같은 거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결핵이 끝났습니다. 폐렴보다는 사실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이러한 걸 보고 요거를 아시면 된다. 이 검사와 그 다음에 치료를 고를 수 있으시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폐결핵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이 나머지 결핵에 대해서 이 기관지 결핵과 좁쌀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지 결핵부터 하겠습니다. 이 기관지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지가 있을 때 폐 실질은 잘 침범을 하지 않고 이 기관지를 따라서 결핵군이 퍼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관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 기관지를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입체적으로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위예요. 입체적으로 싹 그리면은 여기에 이제 결핵군이 염증을 딱 유발하는 거잖아요. 주로 하일럼을 많이 침범합니다. 염증을 이제 딱 침범하니까 여기가 이제 좁아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좁아지니까 약간 천식 같은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편측으로 쌕쌕거림이 들릴 수 있습니다. 천식이 이제 여기가 좁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쌕쌕거림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 여기가 딱 좁아지면서 편측으로, 여기는 괜찮겠죠? 여기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편측으로 색색거림이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좁아지고 여기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게 치료예요. 왜냐하면 객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폐실질을 감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객담 자체가 잘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담 자체가 잘 없다. 왜냐하면 폐포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객담이 잘 없고, 객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객담 안에 결핵균이, 객담은 폐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결핵균이 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객담 배양으로는 검사가 조금 힘들고요. 검사법은 뭐냐면은 기관지 내시경, 얘가 중요합니다. 이 기관지 내시경으로 실제로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이 기관지를 따라서 이렇게 염증이 쫙 있고, 안으로도 염증이 있죠. 이 안에서 막히면은 이쪽 부위에서 색색거림이 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편측 색색거림이라는 증상을 보고 기관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관지 내시경을 선택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염증으로 비대해지고 부어오르잖아요. 그게 체스트 X에서 이렇게 하이르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요약을 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편측 색색거림과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문부, 림프절도 좀 부을 수 있고 기도도 조금 붓고, 하여튼 폐문부가 좀 메스라고 할게요. 폐문부에서 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 폐문부에서 덩이가 보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객담 배양을 하면 안 되고, 객담 배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객담 배양 해봤자 안 나올 거니까 기관지 내시경을 하셔야겠다. 실제로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진짜로 나는 확진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생검을 하셔야겠죠. 유가종이 있는지 보셔야겠죠. 어쨌든 기관지 내시경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명까지 하셔야겠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기관지 결핵을 고르실 수 있다. 시험은 이 기관지 결핵을 고르는 것과 기관지 내시경을 선택하시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좁쌀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쌀 결핵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결핵이라고 하면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 결핵은 이 기관지를 따라서 아픈 거고요. 결핵균이 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폐결핵이라고 말하면 이 폐포의 결핵균, 특히 상부에 이 상부의 결핵균이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폐결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좁쌀 결핵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호흡기 쪽 문제보다는, 호흡기 쪽을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많겠죠? 이 혈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혈관을 따라서 얘는 특히 또 전신으로 잘 퍼져요. 전신으로 퍼진다. 퍼지는 이제 파종성 결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론 폐실질을 감염도 시키지만 얘는 이제 혈관을 타면서 확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뭐 기침, 객담, 객혈 같은 호흡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얘는 이제 거의 잘 없고, 그럼 뭐가 맞냐 하면 이제 전신 증상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얘는 파종성 결핵이니까 전신으로 퍼지니까 전신 증상이 조금 두드러지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은 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영상 소견인데요. 영상 소견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영상 소견을 보면 일단 CT를 딱 봐도 뭔가 일정 부분 한 곳에 콘솔리데이션이 있는 느낌이 아니죠. 이 전체적으로 팍 이렇게 약간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다 퍼지니까 이렇게 막 점처럼 이 전체가 다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약간 좁쌀처럼 전체 폐에 디퓨즈하게 쫙 퍼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좁쌀 결핵이다라고 봅니다.
엑스레이도 보면요.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디퓨즈하게 오페시티가 있는 뭔가 쫙 쌀알 같은 게 쫙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이 혈관을 타고 전체 폐에 흩뿌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핵 사실 전신 증상이 있고 호흡기 문제면 우리가 결핵을 의심하겠죠. 결핵을 의심했는데 뭐야? 기침, 객담, 객혈이 저거? 이거? 하고 영상을 딱 보면은 완전히 특이적인 이런 좁쌀 결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더 하겠죠. 얘는 폐 실질보다는 혈관을 따라서 전신으로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객담 배양은 대부분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담으로 뭔가 검사를 해야겠다는 아닙니다. 객담 검사는 폐결핵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담을 하지 않고 얘도 똑같이 기관지 내시경으로 생검을 진행해서 하시면 되겠다. 물론 바로도 됩니다. 얘는 실제로 안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도 어쨌든 생검을 하시면 되겠다. 생검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결핵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결핵은 치료는 똑같아요. 자, 결핵은 이제 폐결핵,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호흡기 증상과 그 다음에 전신 증상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 상부의 콘솔리데이션, 그 다음에 CT에서 트리 인 버드가 보였다. 치료는 항결핵제였다. 그 다음에 이게 보이면 여기서 치료가 항결핵제로 하기 전에 우리가 검사로 객담, 항상균 도말 검사, 그러니까 객담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객담으로 결핵균 PCR을 진행했다. 진단이 되면은 우리가 항결핵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측으로 쌕쌕거림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 문부에 메스가 보일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로 기관지 내시경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좁쌀 결핵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징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혈관을 타고 전체 폐로 퍼지니까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CT에서 쌀알 같은 전체 폐에 퍼진 게 보였다. 이는 진단은 이제 생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내시경이나 발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결핵 여기까지가 폐와 폐렴과 결핵까지 감염성 폐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나는 합격만 하면 된다 하면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면 난 안 들을래 하시는 분을 일단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특수 원인균에 의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폐렴에 특히 정형 폐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균이 우리가 S 뉴모니아였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도 베타락탐과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 이런 걸 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혹시나 얘가 아니고 비정형이면 그 대신 마크로라이드를 썼다. 혹은 플루로키놀론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비정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코플라즈마 폐렴, 원인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레지오넬라, 그 다음에 얘는 세균은 아니고 곰팡이긴 한데 폐 포자주,
발작 중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로 아까 베타락탐을 안 쓰고 진단명과 항생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미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S-뉴모니에는 폐포를 이렇게 여기에 염증을 유발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형 폐렴이었어요. 이 미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폐포보다는 간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에서 봤을 때는 폐 안에 차는 것보다 폐포 밖으로 전체가 쫙 퍼져 있는 게 좀 더 콘솔리데이션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인필트레이션은 많은데 얘도 아까 똑같죠? 그 좁쌀 결핵도 폐포 내를 안 건드리니까 호흡기 증상이 굉장히 덜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내부를 안 건드리니까 객담이 굉장히 적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미코플라즈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담이 굉장히 적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야, 객담이 적다고 미코플라즈마를 의심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굉장히 특이적인 내용을 줍니다.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20대 이하의 소아청소년에서 호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환자가 20대 이하의 소아청소년인데 폐렴 같은데 발열 있고 체스트 엑스레이 난리 났고 한데 객담이 없어. 그럼 우리는 사실상 미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20대 이하의 소아청소년이면.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 얘는 전신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흡기 외에도 다형 홍반 같은, 그래서 피부과에도 나오죠. 홍반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미코플라즈마 PCR이 골든 스탠다드인데요. 왠지 모르겠지만 시험에는 이 미코플라즈마 특이 항체 IgM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골든 스탠다드는 PCR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정형은 마크로라이드랑 플루로키놀이었죠. 이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라이드와 플루로키놀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야? 왜 이렇게 어린애가 폐렴에 걸렸지? 혹은 폐렴에 걸린 어린애와 접촉했네? 라고 하시면 어린애가 폐렴이면 미코플라즈마를 의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지오넬라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지오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에어로졸이 오염된 물, 이 오염된 물로 퍼지면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 냉각기라던가 온천, 가습기 이런 조금 고여있는 오염된 물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에어로졸인데 그거를 사람이 흡입해서 감염되는 거고요. 얘는 사람 대 사람도 물론 감염성이 있지만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온천을 갔는데 아니면 약수터를 갔는데 같이 갔던 사람도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레지오넬라를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폐 외에도 위장관 증상을 보여서 특히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 설사인데 호흡기 느낌이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레지오넬라를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얘 면역 반응은 특이하게도 SIADH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나트륨 혈증이 유발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모든 레지오넬라의 문제는 항상 저나트륨 혈증이 있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소변 항원 검사로 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다 똑같이 객담에 적기 때문에 이 객담 배양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항원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똑같이 마크로라이드와 F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중증 폐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증 폐렴은 비정형 폐렴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증 폐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로 아까 폐렴은 객담의 그람 염색과 객담 배양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중증 폐렴 같은 경우에는 소변 항원 검사도 같이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레지오넬라가 아닐까 이거 보기 위해서겠죠. 물론 S 뉴모니아에도 소변 항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포자충 폐렴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진짜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얘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발생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얘는 정말 극단적인 면역 저하자에서 발생해요. 그냥 N강치 소아하고 노인이고 이 정도의 면역 저하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이즈에 굉장히 심한 말기 에이즈라던가 아니면은 항암, 백혈병, 아니면은 이식 이런 극단적인 면역 저하에서 백혈구가 거의 없거나 막 몇 백대거나 아니면은 CD4가 200 이하에 이건 정말 굉장히 극단적이죠. 거의 어디 음악 맞나? 하여튼 조금 격리될 수준의 굉장한 면역 저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적으로 이게 끝입니다. 이 면역 저하가 한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약간 간질로 퍼지는 게 특징적이라서 CT 같은 거 보면은 지지오가 보입니다. 간질성 질환일 때 지지오 있었죠? 그래서 뭔가 폐렴 같은데 굉장히 면역이 저하되어 있어. 근데 폐렴인데 폐렴 가지고 폐가 이렇게 개박살이 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CT를 해보시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막 폐가 조금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살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폐포자충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 이제 엽산 활성 억제제인데 여기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정형을 한번 의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형 폐렴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 S 뉴모니에 있죠. 정형 폐렴이라고 하면 기침, 객담 그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폐렴을 얘기할 때 우리가 S 뉴모니아가 대부분이지만 녹농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녹농균은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한 음주, 과도한 음주, 거의 알코올릭이거나 혹은 이제 호흡기 질환, COPD나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오는 COPD나 아니면은 기관지 확장증, 그 다음에 얘는 병원 내 원내 감염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이나 아니면 병원의 IV로 항생제를 쓴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나 녹농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녹농균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얘는 녹농균 그게 있잖아요. 항녹농균 베타락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막 여러 개 있었죠. 여러 개에서 베타락탐이 뭘 더하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베타락탐 자리에 그냥 녹농균을 커버할 수 있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나 아니면 세페핌 아니면 메로페넴 같은 것들 있죠. 항녹농균. 이 베타락탐 자리에 이것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병증까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핵
그래서 폐결핵에서도 객당 항상균 도말 검사, 결핵군 핵산 증폭 검사, 항결핵제를 고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부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좀 잘 나와요, 사실. 기관지 결핵에서 편측 색생거림과 체스트 엑스레이, 폐흉부 덩이를 보고 기관지 내시경을 고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좁쌀 결핵에서도 호흡기 증상이 굉장히 적고 특이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보시면은 생검, 기관지 내시경화 생검이나 빠를 통한 생검을 하셔야겠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